이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한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전공의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의료 전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라라고 명령을 한지 벌써 일주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전공의 7,800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단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청취를 들은 이후에 네. 실제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지금에는 처분 전에 청문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네. 처분의 사유, 근거 이런 것들을 처분 대상자한테 알리고 네. 이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여지기는 집단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어떤 전공의는 실제로 아파서 이렇게 복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받았다든지 예. 그런 사정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소명하면은 그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 청문 절차와 이 의견 청취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전공의들의 이 석 달 면허 정지 처분이 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처분인 건가요? 면허 정지를 받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3개월 면허 정지는 3개월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기록에 남아서 면허 정지를 받았다는 그 기록이 남게 되고 네. 면허 정지를 3회 받게 되면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또 됩니다. 아, 예, 그거는 복지부 장관 재량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 사항인데요. 예. 그런 면허 취소 사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은 처분 전에 좀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해서 살펴본 결과 한 7천여 명 정도가 미복귀한 상태라고 증거가 수집됐다고 정부가 네. 밝혔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아팠다거나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7천 명 중에서 정부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좀 강대강대치로 맞서는 경우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나요? 네, 일부러 받지 않거나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거나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그 행정절차법에서는 네. 관보에 게재하게 되면은 14일 이후부터 그 명령이 발해진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아, 송달의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일이라는 규정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한 공고를 보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 7,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이제 청문 절차나 의견 청취를 들은 뒤에 좀 줄을 순 있습니다만 이 정도 많은 인원의 면허 정지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면허 정지된 사례는 처벌까지 포함해서 이제 2000년 의학 분업 때 네, 2000년이요. 예, 2000년 의학 분업 때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예. 최근에는 2020년에는 그때도 의대 정원 문제가 이슈화됐었는데 그때 이제 전공의들 집단 파업하고 그랬을 때 10여 명 정도 이제 고발했다가 이후에 이제 정부 측에서 고발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번에 실제로 7천 명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최초의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정부는 행정, 사법 처리 절차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수를 두는 상황인데 예. 전공의들 역시나 좀 강대강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전공의들의 반발과 무관하게 정부의 절차는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 면허 정지라는 거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가장 수위. 네. 강한 수단인 것 같고 예.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은 집단으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는 위력으로서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게 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시한이 거의 일주일 지났는데 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면허 정지 처분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공의들의 속내가 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전공의들 생각에는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네. 워낙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7천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7천 명을 대체할 인력을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라는 카드까지 정부는 내놓은 상황이지만 네. 계속해서 이 전공의들과의 대치 전선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 사법 절차를 밟을 때 어떤 부분에서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집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되고 네. 그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이 모여서 야 우리 일시적으로 일하지 말자. 한 번에 다 일하지 말자. 요거 자체가 위력인 큰 힘인 것이죠. 네. 그러면 전공의들 말고 그 위에 지도부의 경우에도 좀 연관이 되나요? 지도부는 그 전공의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거나 아니면 교사했거나 그러면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의료법이 지난해 이제 개정되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 취소되는 건데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취소. 개정 전에는 그 의료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그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범죄 그 법 위반의 종류를 묻지 않고 네. 다만 이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 죄만 빼고 다른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네. 면허 취소 사유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또한 문제가 됐던 것이 지난 주말에 이제 대규모 의협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의사와 제약회사 관계자는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인데요. 예. 의사가 그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은 매출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갑을 관계인데 갑이 을에게 집회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걸 형법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제약회사 직원은 의사 증원 반대 집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제약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강요로. 소위 갑질을 했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음.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지금 정부와 의료진의 대치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사실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혹시나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좀 밟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의료 사고라고 생각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네. 이제 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환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현 상황인데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에 벌어진 이런 정부와 의사들 간의 이 대치 상황 네. 어떻게 바라보시고 좀 해결책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해결책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예. 이 그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또 같은 의료법에서 의료법의 목적을 보면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의사들은 조속히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